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부끄럽고 몽롱한 게. 제보자의 말처럼 정말 도로 위에 구름 같은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게 그런데 머릿속 하얘지던데요. 그냥 이야, 쾅 하고 나서 그때서야 차가 보이니까 이거 매연을 심하게 뽑은 차 같은데? 저 사고 순간에도 알 수 없던 앞차의 정체는 바로 이 방향차였습니다. 방역차가 이 이렇게 사고로 제보자 차량 앞부분이 훼손돼서 2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어우. 차가 낡아서 결국 폐차했다네요. 아유.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이제 차 머리를 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깜빡이도 비상등도 뭐 그 외에 방역차라고 알 수 있는 어우, 그 야. 어떤 것도 사실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상태였어요. 앞에서도 안 보이네요. 예. 1분 1초가 가까운 아침 출근길 차가 좀 밀리는 상황인데요. 제보자 앞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차로 변경을 하는데 1차로로 가는 차량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도로가 이제 70km 규정 도로인데 이제 그 제일 앞에 두 차들은 한 6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 이리저리 추월 기회를 엿보지만 이거 마땅치가 않아요. 두 차들이 계속 안 비켜주는 꼴이 됐으니까 뒤에서 아마 약이 많이 오른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이런 경우들 많죠. 이 두 차량 간격이 벌어진 틈을 타서 결국 추월에 성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데 화가 많이 났던 걸까요? 자, 뒷차를 향해서 까만 연기를 뿡 하고 내뿜고 가네요. 저게 의도대로 돼요? 우연의 일치겠죠. 네. 이제 어린 시절에 오락실에서 이제 오락하던 방구차가 생각나서 웃긴 했는데 혹시나 당황이라도 했다면은 어허. 또 어떤 제2의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제보자 역시 앞차가 갑작스럽게 뿜어낸 연기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순간적으로 그 하얀색 그 연막탄을 쏜 듯한 별 문제 없이 주행 중인 앞차. 네. 자, 그런데 잠시 후 차의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시야가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일단 앞이 아무것도 위험하다. 안 보였으니까요 순간적으로 그 당시 이렇게 통과할 때 야. 몰랐는데 차 엔진 오일 비슷하게 저거 좀 차량 점검을 해야죠. 그렇죠. 차 안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랬을까요? 앞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진짜 이 정작 본인은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는 듯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차에서 왜 갑자기 흰 연기가 쏟아지는 걸까요? 뒷차 따라가다가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건 가능하죠.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실제 차에서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전문가는 엔진 쪽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엔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랑날라. 요 연소실에 여기 있는 연소실에 연료 들어가고 오일이 조금 연소 들어가면 바로 뒤에서 신연기가 확 쏟아지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엔진에 오일이 들어가 있을 때 전기 분야는 흰 그러니까. 연기가 나는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새 차와 노후된 차 두 차를 준비했고요. 여기 RPM. 주행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아봅니다. 일반적인 상황처럼 배기가스만 나올 뿐 흰 연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정상이거든요. 네네. 그죠? 이제 흰연기 나오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차인데 이 정상적인 차라 하더라도 연소실에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신연기가 들어가면. 확 쏟아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정상 차량의 연소실에 엔진 오일을 넣어봤습니다, 일부러. 살짝 주입했군요. 네, 두 차량 모두 연소실에 엔진 오일 투입한 후 아까와 같이 가속 페달을 밟아봤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기가 무섭게 흰 연기가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이거 안 보이네. 노후된 차량과 새 차 모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야야야, 안 보여, 안 보여. 살짝로도 많이 나오네요. 예, 예. 자, 그런데 엔진 쪽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가 고장난 건 아닐까요? 이거는 이제 오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니까 연소 쪽에 관련된 거, 터보라든가 아니면 인터쿨러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에 그쪽에 문제만 제거하면 뭐 괜찮습니다. 빨리 정비해야 되겠네요. 네, 내 차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다른 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외부적 요인이 아니어도 시야가 불안정한 차가 있습니다. 네. 진짜 뭐 그대로 제 얼굴 쪽으로 돌진을 하는데
무슨 진짜 괴물 같은 게 오는 건가. 제보자가 만난 괴물의 정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의 차가 다리를 건너려고 들어섰는데 지게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옵니다. 플래시까지 불렀는데 결국 충돌하고 말았어요. 안 좀 보이는 공포심을 많이 느꼈죠. 괴물? 아니고 공룡? 그 자루망이 운전자 시야를 딱 가리니까 그러네요. 전혀 볼 수가 없고 다리 위에 차가 없는 것만 인식을 하고 그대로 이제 감으로 주행을 한 거죠. 네, 지게차 운전자가 많이 미안해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저한테 왜 보지도 않고 질주를 하느냐, 장비가 오는데 왜 피하지도 않느냐. 아까 빵 했는데. 하장이더라고요. 참네. 눈을 감고 운전한 것과 다를 게 없었던 상황. 이렇게 주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고 옆에 누가 있어야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예. 상식이죠. 이 지게차에 짐을 실어서 전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시야를 대신 확인해줄 유도자와 함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시야가 전부 가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자 없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지게차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죠. 이런 거죠. 이 거동이 불편한 행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 뒤에서 짐을 가득 실은 지게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주행해 옵니다. 요거 불안한데요. 짐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전부 가려진 상황. 위험해 보입니다. 자, 결국 앞서가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오고 아유. 지게차 진행 방향으로 가면서 뒤에서 약간 밀린 거죠. 이번 사고 역시 짐을 가득 실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도자가 행인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안 보이죠, 뭐. 내려가 버려요. 문제는 우리가 다니는 골목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그래 하고 있는데 지게차가 이래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작업장을 쓰는 건 내가 볼 때 그건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유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어겨서 난 사고. 지게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시야 확보가 힘든 걸까요? 지게차는 전면부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야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제작진은 직접 지게차의 시야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진행됐는데요. 자, 이게 바로 지게차의 시야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도로 앞의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운전할 수 거죠.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차나 사람이 있어도 확인이 힘들겠죠. 이 지게차에 짐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짐이 있는 상태에 비하면 시야 확보가 훨씬 그나마 수월해 보이긴 보이죠. 보이네요.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촬영 중이었던 담당 PD가 시야 밖으로 보여요, 사라졌어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네. 우리 차량에 보면 A 필러, 그렇죠. 필러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경주마처럼 달리는 거네요. 그죠? 네. 지게차는 도로 주행이 아닌 운반의 목적으로 설계된 건설 기계입니다. 근데 도로 이 막 나와요.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시야각도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제로 짐이 실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게차 사고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지게차 보이시죠? 다행히 제보자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지게차를 피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지게차는 차가 오는데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나오는 걸까요? 있었어요. 지게바 생각 못하고 그냥 나왔다 가거든요. 지게차 운전하신 분이. 근데 만약 안 피했으면은 엄청 큰 대형 사고가 났을 수 있어요. 이 리프트는 지게차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인식하기가 힘든데요. 이번 사고만 봐도 지게차 몸통이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리프트가 이미 먼저 차로를 점령했습니다. 구조선 그럴 수밖에 없죠. 운전자가 리프트를 인식할 표시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도로를 진입하는 지게차의 유도자는 없었습니다. 자, 한 해 평균 발생하는 지게차 사고만 해도 무려 1,200건. 소형 지게차도 일반 자동차 무게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살짝 치인다고 해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네.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제조 공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보다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현장인데
하지만 이 안전수칙은 뒷전이었나 봅니다. 지게차가 작업 중인 곳에 유도자가 없었던 거죠. 결국 유도자 없이 짐을 싣고 달리던 지게차에 작업자가 치이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에도 지게차 운전자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말로 화가 났죠. 뭐 이게 진짜 사고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법 중에서 그 규정 중에서 뭐 한두 개라도 좀 지켰으면 안 날 수 있었던 사고 좀 그럴까 나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었고. 같이 일하는 현장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요. 안전수칙 불이행은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대형 사고들이 줄지어 터지고 있음에도 왜 지게차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단 한 사람의 유도자만 있었어도 지게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게차가 작업 중인 도로에서는 유도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거의 혼자죠. 일단 인력이 없으신 것 같고 다들 베테랑이시네요. 베테랑이어도. 지게차는 건설 현장뿐 아니라 도로와 골목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칙부터 지켜야 하겠죠.